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CJ 봉투 모의고사 2회에서 응용수리 파트 요번에 해설 강의를 맡게 된 바른적성팀의 김영삼입니다. 이번 1회 봉투 모의고사 있죠. 1회 봉투 모의고사와 마찬가지로 지금 응용수리 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산 이외에도 복잡하지는 않아요. 복잡하지는 않은데 이제 식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형이 그렇게 여러 가지거나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를 봤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번에 해설 강의 때 설명해 드리는 거를 잘 체크를 해 두셨다가 그거를 잘 적용을 시키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요. 몇 번을 볼 거냐면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을 좀 보죠. 9번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의 탄산수랑 그 다음에 18%의 탄산수 600g을 섞어서 20%의 탄산수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4%의 탄산수를 얼만큼 섞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탄산수의 무게를 Ag이라고 잡죠. 24%. 탄산수를 A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18%의 탄산수 그 600g을 섞어서 20%의 탄산수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요렇게 쓰죠. 소금물이랑 어때요? 같은 원리죠. 다만 여기는 소금이 안 들어간 것뿐이야. 탄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이거의 차이예요. 여기에다가 18%의 탄산수 600g을 섞었다고 했으니까 얘는 100분의 18 곱하기 6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온대? 20%의 탄산수가 나온대요. 얘네 둘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20%의 탄산수의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미지수가 하나고 식도 한 개죠. 그럼 얘는 바로 해결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6이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100분의 24니까 100을 곱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24A가 되고요. 얘는 18 곱하기 6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4로 약분하고 하는 게 좀 더 낫겠네요. 굳이 100을 곱한다기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걸 4로 약분하게 되면 얘는 25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돼? 6이 되겠네요. 그죠?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5가 되죠. 요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25분의 여긴 6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8 곱하기 6이니까 얼마야? 108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분의 1A. 5분의 1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곱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와? 120이 나오네요. 그죠? 얘는 25분의 얼마입니까? 25분의 5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25분의 A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얘를 1로 넘기게 되면 12가 나오게 되겠죠.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는 25 곱하기 얼마가 되냐? 12가 됩니다.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도요, 일일이 곱해도 되지만 25에서 10을 곱하면 얼마예요? 250이죠. 그 다음에 25에서 1을 곱하면 얼마야? 50이죠. 그럼 250에다 50을 더하면 얼마야?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 20%의 탄산수의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거죠. 이거 집어넣으면 20%의 탄산수의 양은 얼마가 나오냐? 900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도 볼게요. 10번 20%의 농도의 석회수에 석회분을 추가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추가를 해서 28%의 석회수 400g을 만들었대. 그러면 20%의 농도의 석회수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을 겁니다. 20% 농도의 석회수, 즉 물의 양이죠. 얘를 제가 A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A로 잡고 추가한 양을 B로 잡죠. 추가 석회 분이죠. 이번에 이걸 B로 잡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석회분 20%의 농도에 들어있는 석회분, 즉 소금의 양입니다.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 거냐? 100분의 20A가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석회분을 또 섞었더니 몇 g이 나오게 되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28%의 석회수 400g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28%의 석회수가 100g이 있다면 석회분은 얼마만큼 있는 거야? 28g이지.
근데 400g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28 곱하기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럼 112가 나오게 되겠지. 여기는 1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00g을 만든 거니까 전체 양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요? 400이 나오겠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봐봐. 100분의 20의 1이라며. 그럼 이건 얼마야? 5분의 1의 1란 말이야. 그죠? 5분의 1이.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뺄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5분의 4A가 나올 거고 얘는 얼마가 돼? 288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를 4로 나누게 되면은 7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360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에서 더 넣은 석회분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60이니까 B는 얼마가 돼요? 더 넣은 석회분의 양은 40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무슨 공식이랑 똑같아요? 소금 구하는 공식이랑 똑같습니다. 그거 참고를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볼 거냐면요. 쭉 가서 28번을 볼게요. 28번. 28번에 보시면 배를 타고 길이가 2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거든. 자,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아마 이 유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유형이 복잡한 유형이 아니고 꽤나 유명한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은 금방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해두시면 돼요. 2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얘는 20km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이래. 그러면 배의 속력을 뗏목이라고 할까요? 배를 하죠. 배를 하게 되면 이제 V라고 합시다. 그냥 배라고 쓰면 안 되겠죠? 배의 속력을 V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도 있겠죠. 강물이 멈춰 있겠어요? 강물은 흐르잖아. 그래서 강물의 속력을 X라고 잡을 겁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쪽을 상류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하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온단 말이야. 그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물이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배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이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지. 그럼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 V 빼기 X가 돼요. 그죠? 자,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데 1시간 걸렸다고 했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게 얼마가 나와?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는 내려오는 데는 30분이 걸렸다 그랬거든? 내려오는 게 당연히 더 빨리 내려오겠죠. 왜? 배의 속력에다가 누구의 속력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강물의 속력까지 추가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식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V 더하기 X가 됩니다. 이렇게 V 더하기 X. 20은 똑같죠? 몇 분 만에 내려와? 30분. 30분은 몇 시간이야? 2분의 1시간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뗏목이 흘려보낸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뭘 물어보는 거야? 강물의 속력이 얼마가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양쪽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V-X는 얼마가 나오냐? 20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V 플러스 X는 얼마가 돼요? 40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는 누구의 속력이 필요하다고? 강물의 속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뺄 겁니다.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가 나오게 돼? 2X가 나오게 되고 얘는 20이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와요? 10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10이 나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이 뗏목이 2km 떨어진 영수 일행에게 도착하는데 몇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2km. 얘는 얼만데? 10km잖아. 강물의 속력이. 그럼 2km 가려면 얼마만큼만 계산하면 돼? 5분의 1만큼만 가면 되죠. 시간이. 그죠? 5분의 1 시간이 몇 분이냐? 12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랑 내려오는 경우가 강물의 속력을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는지 참고하는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많이 알려진 유형인 만큼 중요해요.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바로 풀어야 돼. 금방금방. 이해 가세요? 그거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몇 번을 볼 거냐? 38번을 볼게요. 38번.
38번을 보시면 둘레의 길이가 역시나 운동장에 또 뛰어요. 그죠? 1회에 이어서 또 뜁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4km라고 돼 있죠. 4km. 4km라고 돼 있는데 철이가 분속 100m로 걷고 루다가 분속 200m로 걸었대요. 같은 지점에서 철이가 먼저 출발을 했대. 그죠? 같은 지점에서 철이가 먼저 출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철이가. 자, 근데 10분 후에 루다가 반대 방향으로 갔대요. 이 방향으로 돌다가 10분 후에 갔다라고 돼 있는데 언제 처음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철이는 이미 어때요? 10분 동안 갔죠. 근데 철이가 분속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100m라 그랬어요. 그럼 몇 분을 갔으니까 10분을 갔으니까 몇 킬로만큼 갔겠어? 1100 곱하기 10 이만큼 갔겠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철이는 몇 킬로만큼 간 거야? 1km만큼 간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출발해? 루다가 출발했단 말이야. 그럼 만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100t로 잡고요. 이번엔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쓸 거예요. 거리는 뭐 곱하기 뭐? 시간 곱하기 속력이었죠. 만나는 시간을 t라고 잡았을 때 철이가 간 거리는 100t가 되는 거야. 루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거냐? 루나 같은 경우는 200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얼마나 할 거야? t 플러스 10으로 갈 겁니다. t 플러스 10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냐? 3000이 나와야 되겠죠. 30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네 둘이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1km는 이미 어떻게 된 상태야? 간 상태지. 그죠? 1km는 간 상태란 말이야. 그럼 여기 필요 없죠? 여기는 공 2개 지워버리면 얘도 필요 없고 얘도 어떻게 돼? 얘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봅시다. 둘레가 4km인 운동장을 걸어갔어요. 둘레가 4km인 운동장을 걸어갔는데 문제에서 10분 후에 루다가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굳이 여기 플러스 10이 필요가 없겠네요. 이미 철이가 어때? 간 거죠? 철이가 이미 간 거야. 그럼 2t겠죠. 그럼 얘는 3t가 그럼 바로 얼마가 나와? 30이 나올 테니까 t는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루다가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면 루다가 출발하고 나서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10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굳이 t 플러스 10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뭘 이미 반영했으니까 1km라는 걸 이미 반영을 했잖아. 둘레가 4km라고 했는데 우리는 뭘로 가지고 했어요? 3km가 된다라고 이미 철이가 간 시간을 반영을 한 거니까 그냥 t로 잡으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서 38번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은 문제를 몇 번을 볼 거냐? 그 다음에는 47번을 보겠습니다. 47번. 47번에 보시면 54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경식이와 경호가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했대요. 마주보고 출발을 했는데 경식이는 16km. 아까 문제랑 어때요? 똑같죠? 그죠?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는데 만난 시간은 그냥 뭐로 잡으면 돼? 16t로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는 20t로 잡으면 돼요. 그게 얼마가 나와? 54가 나와요. 식이 좀 간단하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36t는 얼마가 되냐? 54가 돼서 t는 2분의 3이 나옵니다. 2분의 3은 몇 시간이에요? 1시간 반이죠? 그렇게 해서 4번이라고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문제랑 지금 얘는 뭐에 관련된 식으로 세운다? 거리에 관련된 식으로 세운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볼 거냐면 73번을 볼게요. 73번. 73번에 보시면 기욱이는 부산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내려갈 때는 90km per hour인 고속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탄 거죠.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240km인 거를 3시간을 걸렸다고 돼 있는데 240km 뭘 탔대요? KTX를 탔다고 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3시간이 걸렸대요. 근데 KTX를 탄 거리가 버스를 탄 거리보다 50km가 더 멀다. 시간에 관련된 식이죠. 시간은 뭐분의 뭐야?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속력이 얼마야? 90이야. 그럼 버스가 탄 거리를 D라고 잡아요. 이렇게. 근데 KTX는 이거보다 몇 킬로가 더 멀다 그래서 50킬로가 더 멀다 그랬죠. 그럼 240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5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이 나와야 돼? 3시간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 90과 240에 뭘 알아야 되겠어요? 최소 공배수를 알아야겠죠? 그지? 그럼 이제 여기는 10을 곱해버리면은 얘는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곱하기 10. 그 다음에 9하고 24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72죠. 그 양변에 뭘 곱해? 72를 곱하게 되면 얘는 얼마야? 8D죠. 얘는 3에 D 플러스 50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72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0 곱하기 72는 그냥 여기까지만 써놓고, 물론 암산하는 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써놓을게요. 그럼 얘는 3D에다 8D를 더했으니까 11D죠. 3에다가 150을 곱했으니까 50을 곱했으니까 15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나오게 돼. 이해가요? 얘를 넘깁시다. 얘는 11D가 되는 거고, 그러면 30 곱하기 72에다가 빼기 얼마가 돼? 150이 되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그러면 뭘로 묶을 수 있냐면 30으로 묶을까요? 30으로 묶으면 72 빼기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그럼 30 곱하기 얼마가 돼? 6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봐봐.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고 돼 있지. 그럼 내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어떻게 해야 돼?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구하는 게 있겠어? 안 있겠어? 그런 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얘가 11D고 얘가 30 곱하기 67인데 그러면 여기 10이라고 67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몇 배 정도 차이가 나게 돼요? 6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되죠. 11에다가 6을 곱하면 66이란 말이지. 그죠? 66이니까 67이니까 얘가 6배 정도 더 많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대략 얘를 6배라고 치면 얘는 곱하기 얼마야? 30이니까 대략 얼마 정도 나와? 180에 근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 KTX를 탄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그걸 물어봤으니까 180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 50을 더하면 돼. 그럼 230이란 말이지. 그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어떻게 돼? 많아야겠죠. 왜냐면 67인 66보다는 1만큼 좀 크기 때문에 6배보다 조금 더 많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230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돼. 근데 보기를 봐봐. 230보다 좀 더 많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 그죠? 1번밖에 없어. 조금 더 많은 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겁니다. 5번에 238.3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죠? 그만큼 8만큼 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어떻게 했을 때? 30에다가 6을 곱했을 때. 그럼 최소한 3배를 해가지고 23.8 정도 나와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6.2배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6.2배. 근데 6.2배가 안 되죠. 그죠? 거의 6배에 근접한 거니까 몇 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림산으로 생각하는 거를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속력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농도에 관련된 것까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설이 필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지 실제 시험에서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리를 잘 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2회 봉투모의사 응용 수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